안녕하세요. 김태범 이연섭의 하키 시그널 김태범입니다. 오늘도 이연섭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 무대에 오를 16팀 중에서 이제 총 12팀이 확정됐습니다. 동부 컨퍼런스 8팀은 다 정해졌고 이제 서부 컨퍼런스에서 센트럴 디비전의 내슈빌과 댈러스 그리고 퍼시픽 디비전의 에드먼턴, LA, 베이거스, 밴쿠버 이 6팀 가운데 4팀만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는 변수만 남아있는데요. 정규리그 마지막 한 주 열흘만을 남겨놓고 있는 NHL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NHL 또 어떻게 흘러갔는지 하키 시그널 28회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유튜브에 주신 여러분의 댓글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이봉도님 하키 시그널 하트 또 날려주셨네요. 변함없는 하키 시그널에 대한 애정 또 애정 항상 감사드립니다. 마이문나님, 파이널캠님이 또 커피타르님까지 LA 킹스 이야기를 주셨어요. 마이문나님이 킹스는 부상자가 많아서 남은 경기가 플레이오프권 밖에 있는 팀들이라 승점을 많이 딸수록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셨고요. LA 킹스의 남은 일정 상대가 좀 플레이오프 진출이 좌절된 팀들이 많죠. 네, 그런 데에서 좀 희망을 보셨고 파이널캠님이 댓글 주셨습니다. 콜럼버스 잡으면서 한숨 돌렸습니다. 1피러드 2대0이라 쉽게 가나 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잘 지켜서 아직 생명 연장 중입니다. 이번 주 애너하임, 시카고 애너하임 에서 승점 6점 확보하면 풀업 가능성 있을 것 같네요 하셨어요. LA가 콜럼버스에게 승리한 날 주신 댓글이었고요. 그리고 이틀 뒤에 파이널캠님이 방금 전 2대1 킹스 승입니다. 애너하임에게도 승리한 날 댓글을 또 주셨습니다. 실시간으로. 커피타르님이 진짜 베거스가 뉴저지한테 질 줄 몰랐네요. 캘거리 잡을 땐 진짜 3위 내준다 싶었는데 여튼 재미있는 시즌 막판입니다 하셨고 파이널캠님이 또 진짜 이연섭 기자님 말처럼 3위여서 다행이네요. 우리는 한 번 삐끗해도 가능성 있지만 4, 5위는 한 번 삐끗하면 끝이니까요. 나머지 2연전도 집중해서 승승하면 마지막 주는 좀 편해지겠죠?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LA가 한 경기 승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베이거스가 연패를 하는 바람에 LA에게는 좀 호재로 작용한 한 주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따가 퍼시픽 디비전 살펴보면서 LA의 현 상황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아무튼 뭐 LA 킹스 응원하시는 분들은 기분 좋게 또 다행이다라는 마음으로 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음 형노님 댓글 보겠습니다. 4월 19일 댓글인데요. 캐피탈은 아일랜더에게 패배로 마지막 풀업 티켓을 받게 되었네요. 늘 그렇듯이 풀업에서 2라운드 이후까지 플레이오프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올해는 어쩔런지 그렇게 잘 될 것 같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다만 오비가 남은 경기에서 3골을 더 넣고 9번째 50골 이상의 시즌을 찍기를 기대해봅니다. 내년에는 확실히 득점 2위 자리는 차지할 텐데 1위는 정말 가능할지 하셨어요. 네, 워싱턴 캡ιτ럴스가 8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 확정 지었습니다.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는 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데 알렉스 오베치킨 선수는 36살의 나이에 뭐 놀라운 시즌을 보내고 있어요. 정말 뭐 시즌 초반부터 놀라웠지만 여전히 놀라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캡ιτ럴스에 대해서는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에서는 어느 정도 좀 기대를 갖고 계세요? 어디를 상대도 어려울 겁니다. 근데 그래도 캐롤라이나가 좀 더 나아 보이긴 하는데, 근데 지금은 2번 시드 가능성이 크잖아요. 와일드카드 2번이라고 한다면은 플로리다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약한 골텐딩으로 이 플로리다의 공격력을 4라인까지 터지는 공격력을 막을 수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어렵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1번 와일드카드 1번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림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올 시즌 캐롤라이나 상대로 경기력 상당히 좋았거든요, 워싱턴이. 네. 근데 사실 워싱턴이 사실은 올 시즌 메트로 디비전 상대들한테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즌 한 중반에는 오히려 애틀랜틱 쪽으로 들어가는 게 좀 낫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메트로 쪽으로 들어가는 게 나아 보입니다. 근데 지금 뭐 오늘 어쨌든 승점을 따긴 했지만 지금 워싱턴이 아직 메트로 3위도 가능성이 충분해요. 있죠. 예, 그러면은 뭐 있죠. 캐롤라이나가 될 수도 있고 레인저스가 될 수도 있는데. 예. 차라리 그 편이 당연히 낫죠. 이제 플로리다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레인저스라든가 그 캐롤라이나 같은 경우도 강팀이긴 하지만 네. 이 최근에 분위기도 좀 안 좋은데다가 올 시즌 상대전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캐롤라이나 상대로 이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봐도 상당히 좋고 오베치킨 선수가 오늘 이제 그 베이거스전에서 이제 2골 넣으면서 50골 달성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마이크 보시시랑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생각났던 마이크 보시시랑 웨인 그레츠키 이 선수랑 함께 9번째 NHL에서 50골을 득점한 선수가 됐습니다. 세 번째로. 네. 그러니까 리그의 세 번째로 9번
이제 50골 득점한 네. 선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경사는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졌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승리를 했으면 피츠버그를 끌어내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캡스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경기 어쨌든 베이거스를 상대로 이 원정에서 승점을 땄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 원정 연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나쁘지 않아요. 예, 물론 이제 이 다음 경기 또 애리조나이기 때문에 네. 여차하면 3승 1패 1연장패 정도로 이제 원정 5연전을 끝낼 수가 있는 지금 분위기를 마련을 했거든요.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3승 1패 1연장패 정도면. 그래서 지금 워싱턴이 피츠버그를 끌어내릴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피츠버그도 이제는 진짜 물러설 데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피츠버그가 조금 이제 캡스보다는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이나마 쉬워요. 남은 일정이 조금 쉽습니다. 그래서 네. 피츠버그 다음 보스턴전만 어떻게 잘 버티면 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또 이제 3위 싸움 이것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싱턴이 가장 순위 변동 가능성이 좀 높은 플레이오프 대진 어디로 갈지 정말 모르겠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 댓글 커피타르님 댓글입니다. 밴쿠버는 감독을 10일만 일찍 바꿨더라면 뉴욕 아일랜더스는 새로 입주한 홈에서 서너 경기만 이기면서 시작했더라면 하셨어요. 파이널캠님이 모든 결과에 모모라면이 따라오겠죠. 밴쿠버는 늦게 교체해서 킹스가 풀업 고고 밴쿠버 요즘 무서워요 흐흐 하셨습니다. 커피타르님이 재밌는 댓글을 주셨는데 올 시즌에 좀 결과적으로 조금 발동이 늦게 걸린 셈이 돼버렸어요. 밴쿠버 캐너스와 뉴욕 아일랜더스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네. 저는 잘 모른다고 하는 게 그렇다면 베이거스는 부상이 없었다면 뭐 여러 가지 가정은 예, 댈러스도 홀트비에 부상이 없었다면 이런 식으로 그냥 끝까지 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팀이 만약에 10일 일찍 바꿨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밴쿠버는 이 감독 교체한 이후에 이 좀 좋은 그림이 나오고는 있는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후반기라든가 감독 교체하고 나서 굉장히 좋았으니까 내년에는 무조건 성공할 수 있겠다. 근데 뚜껑 열어보면 또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저는 밴쿠버라는 팀의 그러한 전반적인 경기를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아주 높은 곳까지 올라가기에는 한계가 있는 지금 팀 컬러라고 생각을 해요. 여전히.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제가 2020년에 이 팀이 정말 그 대단한 포스트 시즌에서의 그 기적을 써 나갈 때도 이런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네. 결국 그때랑 지금 팀 컬러가 똑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언제든지 한계를 드러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부드록 감독 부임한 이후에 의외로 트래비스 그린 체제랑 그렇게 크게 팀 시스템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때 트래비스 그린 감독이 운영을 했었던 그러한 뭐 기본적인 그 경기를 운영하는 방법이라든가 전방 압박을 들어가는 스킴이라든가 그게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밴쿠버 같은 이 밴쿠버는 저는 그래서 한계가 좀 있는 팀이다. 지금 그래서 사실은 올리베르 에크마라르손이라든가 이런 선수를 데려오기보다는 캡을 좀 비우면서 한 시즌 행킹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그렇게 된다면 캡을 많이 비울 수가 있고 더 좋은 이제 팀 컬러를 그 구축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에크마라르손 때문에 어떻게 또 그 팀의 큰 변화를 모색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팀이 재계약하기에 급급한 상황이거든요,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밴쿠버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밴쿠버는 올 시즌은 그냥 좀 밀고 다음 시즌을 보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또 이제 밴쿠버도 또 물론 지금 경기가 좋기는 하지만 결국 또 오타와한테 발목을 잡혔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국면에서. 그러면서 또 이제 플레이오프가 사실상 지금 플레이오프권을 노릴 수 있는 팀들 중에 가장 상황이 안 좋거든요. 네. 오늘 어쨌든 베이거스는 승리를 거뒀는데 밴쿠버 남은 일정이 진짜 어렵습니다. 그 캘거리도 한번 만나야 되고 미네소타도 당장 다음 경기 미네소타고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또 이제 시작이거든요. 뭐 어쨌든 뭐 플레이오프 뭐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이상 이제 밴쿠버 팬분들은 이제 플레이오프 가는 걸 보고 싶으시기는 한 텐데 좀 어렵기는 합니다. 사실 진짜 기적이 따라줘야 되고 아마 이제 여러 이제 그 좀 확률적으로 분석하시는 분들이 뭐 이런 여론저런 거를 살펴보시면 아마 밴쿠버는 지금 한 자릿대 확률일 겁니다. 플레이오프 진출할 수 있는. 그래서 좀 마음을 비우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라면 끝이 없다라는 좀 그 부분에 좀 공감을 하는데 어쨌든 이 다른 팀들도
어떻게 될지 결국 끝까지 레이스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여러 가지 가정은 할 수 있고 또 근데 결과가 또 그렇게 또 예상대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무슨 변수가 터질지 몰라요. 네. 아일랜더스와 밴쿠버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팟빵에 타우루스 80님이 4월 19일에 하키 시그널 3,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후원이 이렇게 또 들어왔는데 댓글 주신 분들 또 후원해 주신 분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 표시 드립니다.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 저희 제작하는데 다 사용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콘텐츠 제작에 또 힘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또 의견 주시고 이야기 들려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또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 내셔널 하키리그 NHL 어땠는지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시각으로 4월 21일 목요일 경기 종료 기준으로 이야기를 나눈다는 점 참고를 부탁드리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동부 컨퍼런스 메트로폴리탄 디비전 순위 봅니다.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가 1위인데 콜로라도에게 졌고 애리조나를 잡고 지난주 1승 1패를 했습니다. 프레드리크 안데르센 골리가 콜로라도전 부상을 입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변수로 작용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2위가 뉴욕 레인저스인데 지금 캐롤라이나랑 승점이 106점으로 같아요. 정규승은 캐롤라이나가 한 개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수도 같죠. 레인저스는 디트로이트 위니펙에게 모두 이겼고요. 3연승을 이어가면서 캐롤라이나와 계속 선두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3, 4위도 치열합니다. 3위 피츠버그 펭귄스 77경기에 97점. 워싱턴도 같은 경기 수에 같은 승점 97점. 지금 피츠버그 워싱턴이 정규 승수까지 똑같아요. 피츠버그가 지난주는 보스턴과의 원정 경기 한 경기만 있었는데 이 경기를 지는 바람에 워싱턴에게 좀 추격을 당했는데요. 반면에 워싱턴은 몬트리올전 승리 후에 아일랜더스가 토론토에게 지면서 자동적으로 플레이오프 진출 확정되는 지난주였습니다. 이후에 9연승을 달리고 있던 콜로라도에게 승리를 거뒀고요. 오늘 베이거스전 연장패로 승점 1점을 추가한 상황입니다. 5위는 뉴욕 아일랜더스입니다. 몬트리올전 승리했지만 토론토, 플로리다 상대로 1패 1OT에 그쳤고요. 6위 콜럼버스 블루제키츠는 LA, 애너하임에게 모두 패한 후에 10경기 연속으로 승리가 없던 세너제이에게도 정규패를 당했어요. 퍼시픽 디비전 팀들하고 지난주에 원정 3연전 했는데 3연패를 당했던 콜럼버스였습니다. 뉴저지 데블스가 7위를 좀 굳혀가는 모습입니다. 시애틀전 슈다우패 그리고 베이거스에게 정규승을 했고요. 갈 길 바쁜 베이거스의 발목을 잡아줬어요. 최근에 5경기 3승 1패 1OT인데 최하위 필라델피아를 따돌리고 있는 뉴저지입니다. 그리고 최하위 8위는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 버펄로와의 홈앤홈 2연전 모두 정규패, 토론토전도 정규패, 최근 6연패에 빠지면서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디비전이 지금 이 상위 4팀 순위가 어떻게 될지 1, 2위 끝까지 봐야 될 것 같고 3, 4위 끝까지 봐야 될 것 같고 정말 지금 승점도 같고 경기 수도 같고 여러 가지로 지금 전혀 플레이오프 1라운드 대진표를 가늠하기가 어려운 그런 형국이에요. 캐롤라이나가 지금 불안불안한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데 네. 프레드리크 안데르센 골리 지금 부상 변수가 하나 또 터졌어요. 이게 지금 1위 유지를 할 수 있을지 상당히 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예, 뭐 리그 제일 잘 나가는 골리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올 시즌 이제 지난 시즌에서 사실은 이제 좀 안 좋은 토론토에 많은 질타를 받았었던 이제 그런 부분에서 캐롤라이나를 이적하면서 거의 이제 올 시즌은 리그 거의 최고의 골리 중에 한 명으로 이제 소비에 꼽힐 만한 안데르센 선수였는데 콜로라도전에 이제 세이브를 하는 도중에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뭐 MRI 촬영부터 시작을 해서 생각보다 지금 이 부상이 꽤 큰 것 좀 심한 것 같은 이제 이런 이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캐롤라이나 쪽에서 굉장히 좀 긴장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란타 선수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 란타 선수가 이제 또 남은 경기 사실은 그 전까지 뭔가 상황이 좀 좋았어서 사실은 이제 캐롤라이나는 뉴욕 레인저스라든가 2위권 팀 피츠버그 2위일 때도 있었고 꽤 그 차이가 벌어졌을 때가 있었어요.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지금은 차이가 거의 없어졌거든요. 사실상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한데 이러한 상황에서 주전 골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큰 데미지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플레이오프 1라운드도 문제예요. 당장. 예,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번 시드로 떨어질 가능성도 지금 배제를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 네.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지금 최근 9경기에서 파워플레이가 21번 기회에서 딱 한 골밖에 넣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인 득점력에서까지도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고
이제 조던 스털 선수와 같이 3라인 센터로 이제 주로 나오는 이런 이 좀 베테랑 자원에 의존을 해서 이런 선수들이 득점을 많이 넣어주고 최근에 그런 그림으로 또 승리를 하는 그림이 많았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주축 자원들의 그런 득점력이라든가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캐롤라이나는 굉장히 안 좋은 시점에 약간 슬럼프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디앤젤로 선수도 이제 그 중심에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선수가 2월에 부상을 당해서 거의 이제 좀 결장을 한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부상 복귀 이전에는 부상을 당하기 전에는 43경기에서 9골 31어시스트를 올렸었어요. 근데 부상 복귀 이후에 지금 16경기에서 1골 7어시스트밖에 못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10골 7어시스트가. 그런데 그전에는 거의 이 선수가 진짜 경기당 거의 1포인트 가까이로 올리게 되면서 더기 해밀턴 나간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런 더기 해밀턴이 이런 그립지 않은 이런 상황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디앤젤로 선수까지 부진하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 디앤젤로 선수가 파워플레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워플레이 같은 부분에서 공격이 나오지 않는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고 득점력 같은 부분도 지금 9경기에서 27득점이기 때문에 썩 좋다라고 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실 경기당 3골이니까 뭐 괜찮지 않습니까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지금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이런 9경기 정도 수준의 기간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잘 나간 팀 같은 경우에는 진짜 경기당 5골 넘게 넣고 있는 이런 팀이 있거든요. 이제 네. 플로리다 팬서스 같은 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1연승하는 기간 동안 경기당 5골 넘게 넣고 있었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이제 짧은 이렇게 되면 더 이제 짧은 기간 동안에는 이제 좀 더 이제 통계가 이제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생각하면 사실 이렇게 경기당 3득점이라고 하는 게 아주 그렇게 좋은 수치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 파워플레이만 조금 더 잘 풀려서 뭐 경기당 한 3.5득점 정도만 됐어도 아마 그렇게 성적이 나쁘진 않았을 겁니다. 캐롤라이나가 지금 최근 9경기에서 4승 5패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결국 다 따라잡힌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파워플레이부터 브린다무르 감독이 조금 생각을 해보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제 골텐딩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미 나간 선수이기 때문에 이 부상으로 인해서 이미 빠진 애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럼 이 주어진 지금 환경 내에서 최선을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파워플레이 같은 부분을 이전만큼 얼마나 회복을 하느냐 이게 아무래도 캐롤라이나가 지금 1위를 수성할 수 있는가의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주전골리 부상 이런 악재가 터진 상황에서 득점력을 끌어올리는 게 일단은 가장 좀 빠르고 시급한 해결 과제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자, 지금 뭐 레인저스, 워싱턴 밑에서 있는 팀들이 워낙 요즘에 페이스가 또 좋다 보니까 캐롤라이나가 많이 쫓기는 지금 분위기가 되고 있는데 5경기 남았어요. 이 또 남은 5경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상당히 주목이 되는군요. 동부 컨퍼런스 메트로폴리탄 디비전 먼저 살펴봤습니다. 동부 컨퍼런스 애틀랜틱 디비전 보겠습니다. 플로리다 팬서스 1위인데 승점 116점까지 올려놓고 있습니다. 지난주 보면 위니펙 디트로이트 잡았고 뉴욕 아일랜더스전에서 알렉산드르 바르코프 선수의 해트트릭 동점골에 역전 결승골까지 넣었어요. 연장승 멈추지 않는 연승 행진이고요. 최근 11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와 경쟁하고 있는 정규 시즌 우승 이 가능성 여전히 지금 유지되고 있는 플로리다 팬서스입니다. 2위는 토론토 메이플 리프스인데 2위 거의 굳혀지고 있죠. 오타와전 연장승에 아일랜더스, 필라델피아도 모두 잡았고요. 4연승을 이어갔던 지난주였습니다. 최근 13경기 11승 토론토고요. 3위, 4위가 좀 남아있는데 3위는 템파베이 라이트닝입니다. 승점 100점이고요. 위니펙전 역전승 후에 디트로이트에게 정규패를 했던 지난주였고요. 4위는 승점 99점의 보스턴 브루인스입니다. 보스턴은 피츠버그전 이기면서 3연패 끊었고 플레이오프 진출 확정지었어요. 이후에 9연승을 달리던 세인트루이스를 만났는데 연장승을 가져가면서 연승을 이어갔습니다. 정규 승수에서는 지금 3위 템파베이보다 앞서 있는 보스턴이라서 이 승점 1점 차가 어떻게 될 것인지 역시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디트로이트 레드윙스 5위입니다. 지난주에 레인저스 플로리다에게 연패를 했지만 템파베이를 상대로 정규승을 했고요. 템파베이로서는 또 뼈아픈 1패가 됐습니다. 6위 버퍼로 세이버스입니다. 필라델피아와의 홈앤홈 2연전 2승을 올렸던 지난주였습니다. 7위는 오타와 세너터스인데 토론토 시애틀 상대로 1패 1OT 했고요. 6연승을 달리던 밴쿠버에게 슈트아웃 승리
갈 길 바쁜 또 밴쿠버에게 일격을 가했던 오타와였어요. 8위 몬트리올 커네이디언스 변함없습니다. 뉴욕 아일랜더스전 캐리 프라이스 선수 시즌 첫 출장한 경기에서 졌고 워싱턴, 미네소타에게도 모두 지면서 최근 6연패에 빠져 있습니다. 1위 플로리다, 2위 토론토. 뭐 이건 거의 뭐 굳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문제는 3, 4위인데 여기서 참 모르겠습니다. 지금 템파베이 입장에서는 애틀랜틱 3위냐 와일드카드냐 이 지금 갈림길에 계속 있거든요. 보스턴 역시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글쎄요, 좀 보스턴이 좀 위기가 왔다고 지난주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예. 그 이후로 또 지난 한 주 또 괜찮았고 템파베이가 좀 디트로이트의 패배는 좀 아쉽게 다가올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템파베이 보스턴도 사실은 템파베이가 3위 가고 이제 2위 경쟁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으로 조금 가는 그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뭐 애나하임전 이제 뭐 승리, 연장승이라든가 위니펙전에 또 역전승하는 이런 그림 나온 걸 봤을 때는 괜찮겠구나 했는데 또 약간 경기력이 많이 좋지 못한 부분이 나오게 되면서 또 지금 보스턴과 위치를 지금 걱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디트로이트랑 댈러스와 같은 이제 사실은 지금 플레이오프 또 이제 마지막 싸움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잡아야 될 상대는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템파베이가 최근에 보시면은 물론 이제 지금 사실은 최근 5경기 상대가 버펄로, 댈러스, 애너하임, 위니펙, 디트로이트였어요. 사실 전부 다 잡아야 되는 경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2패를 했어요. 이런 점도 그렇고 그리고 애너하임전도 좀 끌려가는 양상에서 좀 기적과 같은 쿠체로프 선수의 이제 동점골 이후에 역전승이 있었고 그리고 위니펙전도 이 경기도 꽤 끌려가는 양상으로 펼쳐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끌려가는 경기에서도 이 노련함을 보이면서 역전하는 부분 자체는 또 이제 어느 정도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네. 사실은 템파베이 정도로 강팀이라면은 이 정도 5경기 다 한 경기 정도는 이런 양상이 나올 수는 있는데 사실은 좀 쉽게 잡아가면서 승점을 따야 되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 경기력이 전혀 나오지 못한다라는 부분 자체는 아무래도 템파베이가 또 4위 걱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나오게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제일 걱정인 지금 바실레프스키 선수가 최근에 정말 이 선수가 나왔을 때는 골문에서 그렇게 큰 걱정이 안 됐었거든요. 최근 몇 시즌 동안은. 네. 근데 올 시즌은 바실레프스키가 지금 후반부는 바실레프스키가 나와도 꽤 많은 실점을 허용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좋지 않은 실수가 나온다든가 이런 게 꽤 많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네. 예, 이런 점도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디트로이트전에서도 이제 이러한 장면에서 좀 아쉬운 실점이 나오게 됐고 그러면서 결국 이제 이 패배에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바실레프스키 아주 못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바실레프스키가 골문에 있으면은 걱정이 아예 없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조금은 걱정을 해야 되는 느낌이에요. 올 시즌은. 지금 후반기에 이런 디트로이트 전과 같은 이런 경기력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이 올 시즌을 봐도 예년보다는 확실히 떨어진 게 분명하거든요. 2.49에 91.6이니까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92점대 중후반을 찍어주던 선수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세르가초프 선수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많이 좀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좀 제 역할을 못 해준 선수 중에 한 명이죠. 사실 세르가초프 선수의 기량이 낮다라는 부분은 아닌데 이 선수가 사실은 이제 퍽을 자주 만지고 아무래도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전면에 서는 케이스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턴오버라는 부분 자체는 항상 따라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턴오버를 최근에 저지르면서 사실 이거는 그 맥도너 선수가 이제 또 이제 중간에 부상이 당한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맥도너 선수 자리에 어떻게 보면 세르가초프 선수가 이제 자주 많이 기용이 되고 이런 그 기용을 쿠퍼 감독이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점에서도 이제 수비적인 게임은 물론이고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많은 턴오버라든가 이러면서 좀 패배 빌미가 되는 이런 케이스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비진에서의 이런 안정감. 물론 지금 맥도너가 돌아왔기 때문에 상황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은 디트로이트전 또 말씀을 드리면은 세르가초프 선수의 턴오버 2번에 모두 이제 득점으로 실점으로 연결이 된 점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 체커가 딱 따라붙는데 그대로 이제 퍽을 뺏기면서 1대1 찬스와 같이 이제 좋은 찬스를 많이 내주는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됐기 때문에 후방에서 이제 퍽 운방 같은 부분에 안정감이 떨어진다라는 점도 사실 템파베이가 좀 많이 좀 불안할 수가 있는
그런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턴오버가 나오게 된다라는 점의 단점은 문제점은 뭐냐면 토론토가 만약 지금 상황에서는 토론토가 아무래도 1라운드 대진을 유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토론토를 상대로 이런 경기력을 펼치게 된다라고 하면은 올 시즌 토론토의 재물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지금과 같은 경기력이 수정이 되지 않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치명적인 턴오버라든가 바실렙스키도 좀 경기력을 또 회복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템파베이도 마찬가지로 좀 이제 여러 과제가 좀 시즌 후반기에 드러나고 있는데 쿠퍼 감독이 이를 어떻게 좀 마무리를 하면서 팀을 이제 부여잡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보여주는 경기력이라면 템파베이가 이 정규 승수에서 보스턴에게 뒤지고 있다 보니까 이 승점 1점 차를 지키지 못하면 4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와일드카드로 가서 만약에 캐롤라이나나 레인저스를 만나게 된다면 이게 뭐 오히려 좋은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지금 플로리다나 토론토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싶거든요. 템파베이 입장에서. 지금 경기력으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죠. 왜냐하면은 플로리다라든가 아니면 토론토 이런 팀들을 만났을 때는 턴오버 한 번 하면 그냥 실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워낙 이제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레인저스나 캐롤라이나가 이제 그렇지 못한다라는 건 아닌데, 근데 사실 올해 템파베이는 지금의 경기력이라고 봤을 때는 어느 팀을 상대로 그렇게 순탄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둘 중에 하나라도 개선이 돼야 돼요. 바실렙스키라도 완벽하게 이제 퍼포먼스를 플레이오프에서는 예전의 모습을 되찾는다든가 아니면은 턴오버 세르가초프가 이제 조금 더 퍽을 덜 만진다든가 이제 퍽을 만졌을 때의 경기력을 향상을 시킨다든가 이런 점인데 캐롤라이나를 상대도 올 시즌에 지금 3경기에서 1승 1패 1연장패였고 레인저스를 상대로는 2패 1연장패였으니까 썩 좋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점을 봐도 템파가 어디로 들어가도 올해는 좀 어려울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제 좀 저력이 있는 팀이다라는 거는 최근 2년간의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기대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올 시즌은. 네. 2년 연속 우승팀 템파베이가 정규리그 막판에 또 약간 또 불안감을 안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또 어떻게 할 것인지 함께 지켜보시죠. 서부 컨퍼런스로 넘어가 봅니다. 센트럴 디비전이고요. 콜로라도 애벌랜치 승점 116.1입니다. 캐롤라이나전 7대4 승리, 지난 경기 무득점 패배 서력을 했고요. 하지만 워싱턴전 지는 바람에 9연승이 끝났고 오늘 시애틀에게도 졌습니다. 모처럼 2연패를 했네요. 지금 플로리다보다 한 경기를 더 했는데 같은 116점의 승점을 기록하고 있는 콜로라도입니다. 2위가 미네소타 와일드인데요. 승점 103점. 세인트루이스전 5대6으로 연장패했는데 이후에 세너제이전은 또 5대4로 연장승을 했어요. 이 승리로 플레이오프 진출 확정됐던 미네소타였고 몬트리올전 승리까지 최근 6경기 4승 2OT입니다. 세인트루이스의 추격이 거센데 2위 자리는 유지가 되고 있고요. 3위가 같은 승점 103점의 세인트루이스 블루스입니다. 세인트루이스가 미네소타와의 맞대결 6대5 연장승. 최근 2경기 연속 맞대결 승리를 했고요. 미네소타도 잡고 세인트루이스는 플레이오프 진출 확정됐어요. 이후에 내슈빌전도 8대3 다득점 경기 승리. 보스턴에게는 연장패하면서 9연승은 끝났습니다. 최근 13경기 11승 2OT 정규패가 없어요. 미네소타와 지금 2, 3위 또 끝까지 또 가네요. 4위는 내슈빌 프레데터스입니다. 시카고전 제역전승, 세인트루이스전 졌고 캘거리전 슈다웃승을 했습니다. 승점 93점, 와일드카드 레이스 1위를 지키고는 있는 내슈빌 프레데터스입니다. 5위 댈러스 스타스 91점으로 뒤따르고 있습니다. 세너제이전 승리를 했는데 밴쿠버와 오늘 에드먼턴에게도 잡히면서 승점 91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와일드카드 2위 플레이오프 진출 막차권에 위치하고 있는 댈러스고요. 6위는 위니펙 제츠입니다. 플로리다 템파베이, 뉴욕 레인저스 이런 강팀들 만나서 3연패가 있었던 지난주였고요. 7위는 시카고 블랙호크스, 내슈빌전 제역전패, 캘거리전도 졌습니다. 오늘 애리조나전 연장 끝에 이겼습니다. 8위 애리조나 카이오츠고요. 캘거리 캐롤라이나에게 연패당했고 오늘 시카고전도 연장패로 끝나면서 최근 8경기에서 7패 1OT 승리가 없는 애리조나 카이오츠 최하위에 있습니다. 네, 지금 센트럴은 콜로라도가 정규 시즌 1위 무난하게 할 줄 알았는데 지금 플로리다에게 좀 잡히는 지금 상황이 그려지고 있고 2, 3위 경쟁은 지금 몇 주째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내슈빌 댈러스가 와일드카드 1, 2위잖아요. 네.
지금 댈러스가 사실 베이거스가 연패를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좀 플레이오프 진출을 어느 정도 좀 굳혔어야 하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댈러스도 똑같이 연패를 당하는 바람에 여전히 불투명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조금 유리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조금 네. 유리하긴 한데 애매해졌어요. 많이 애매해졌습니다. 밴쿠버전, 에드먼턴전 연패는 좀 아쉽네요. 예, 그렇죠. 이제 사실은 밴쿠버는 이제 사실은 잡아야 되는 상대였죠. 왜냐하면 경쟁권이니까 더 잡아야 되는 상대였고 에드먼턴이야 최근에 분위기가 워낙 좋으니까 조금 어렵다라고 해도 사실 밴쿠버는 이제 댈러스가 플레이오프를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잡아야 되는 상대였거든요. 왜냐하면 밴쿠버 전에서 이기게 되면은 상대방이 승점도 깎아먹고 나는 올라가고 이게 되잖아요. 근데 네. 지금 이 부분도 되지 않았다라는 점이 댈러스의 좀 문제점인데 사실 댈러스가 올 시즌 이제 그 밴쿠버를 상대로 뭐 경기력이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시즌 내내 지금 올해 이제 3번 붙어서 다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좀 상성적인 부분이 안 좋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플레이오프 노리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는 잡았어야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둘 중에 하나만 잡았어도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됐다라는 점에서 좀 많이 애매해졌습니다. 이제 댈러스도. 근데 반면에 이제 내슈빌도 거의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이 굉장히 어려운 대결이었던 캘거리전을 딱 잡으면서 상황이 좀 많이 풀렸거든요. 지금. 그래서 좀 상반된 그림으로 펼쳐지고 있고 지금 이런 느낌이라면은 와일드카드 2번 자리 걱정해야 됩니다. 지금 또 베이거스가 오늘 또 이제 캡스를 잡고 승리를 했는데 네. 베이거스의 다음 일정이 좀 수월합니다. 세너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좀 상황이 좀 애매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점은 이 팀은 역시나 득점력입니다. 사실 뭐 리그에서 그렇게 득점력이 좋은 팀이 아니기도 하고 지금 이제 득점력이 문제인데 최근 5경기에서 9골밖에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득점력이 일단은 거의 죽은 느낌이고 문제가 뭐냐면은 힌츠 라인을 제외를 하면은 힌츠, 로버트슨, 파벨스키 자주 말씀드렸던 요 라인을 제외를 하면은 믿을만한 라인이 없어요. 여전히. 물론 최근 들어서 뭐 벤이라든가 세긴이 좀 경기력이 올라왔다고 합니다만은 그 정도는 택도 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이 이번 5경기에서도 잘 나왔는데 9골 중에 7골이 힌츠 라인에서 나왔어요. 네. 예. 이 부분만 보시더라도 이야기 끝난 겁니다. 힌츠 라인 막히면 답이 없어요. 힌츠 라인이 터져도 성적이 지금 안 좋은데 힌츠 라인이 막히면 그냥 아예 답이 없는 경기가 흘러가게 되는 거고요. 힌츠 라인이 지금 해줄 거를 해줘도 한 라인 정도로 수준만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이 좋은 경기력을 생각할 수 없는 거는 뭐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오틴저 선수도 최근에 좀 부진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 뭐 웨지우드 선수는 이제 영입한 이후에 나쁘진 않은데 이 선수에게 또 너무 많은 거를 그 부담을 기대를 할 수는 없는 자원이에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또 이제 이 반사적으로 홀트비 선수가 이제 또 이제 3월 중순부터 지금 부상으로 못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조금은 좀 아쉬운 그런 그 상황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예. 사실 벤이랑 세긴만 조금 정신을 차리는 느낌이었어도 아마 지금 댈러스의 위치는 굉장히 많이 달랐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한 라인에만 너무 의존을 하는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면은 예, 뭐 팀 전체적으로 이 성적에서 좀 긍정적이기만 할 수는 없다라는 거를 올해 그 댈러스도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물론 댈러스가 뭐 현재로서는 내슈빌을 역전을 할 수도 있는 입장이긴 한데 지금 밑에서 따라오는 뭐 베이거스라든지 뭐 이런 또 추격권에 여전히 있다 보니까 좀 불안불안한 입장인데요. 남은 일정 지금 다음 주에 베이거스랑 맞대결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네. 다음 주에 맞대결이 있고 쉽지가 않습니다. 네. 만약에 이 경기를 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경기 수의 2점마저 사라져 버립니다. 지금 그 또 승점도 따라잡히죠. 네. 그런 점까지 생각을 하면은 이 댈러스가 또 남은 일정이 또 참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일정이라도 좀 쉬우면 그나마 좀 희망을 가져볼 만한데 내일 또 바로 캘거리랑 경기가 있습니다. 네. 엘버타 지금 원정 백투백으로 있고요. 시애틀은 괜찮고 그 다음에 애리조나, 애너하임 이렇게 3승 정도는 챙길 수 있을 느낌으로 가긴 가는데 캘거리 그리고 베이거스 요 경기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만약에 패배를 한다. 이 두 경기를 모두 승점을 따지 못하고 패배를 한다라고 하면은 댈러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빠질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또 그렇습니다. 시애틀도 오늘 또 이겼잖아요. 시애틀도 오늘
이 콜로라도를 잡는 또 이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올랐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그 부분은 콜로라도가 더번 테이브스라든가 에릭 존슨 이런 이제 수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수들이 빠진 이후에 지금 워싱턴한테도 지고 시애틀한테도 지고 분위기가 좀 안 좋습니다. 근데 그래도 어쨌든 시애틀이 지금 리그 전체 1위 팀을 딱 잡았다라는 부분에서 기세를 살렸는데 이쪽은 만약에 엘버타 2연패하고 캐나다 서부 원정 3연패한 이후에 아무리 홈이긴 해도 시애틀을 만난다라고 하면은 마냥 또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는 또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댈러스는 다음 이제 캘거리전에서 얼마나 경기력을 회복할지 요거부터 일단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댈러스도 그렇고 지금 뭐 퍼시픽 못지않게 센트럴 디비전의 최종 순위도 궁금해지는 그런 또 한 주가 됐습니다. 서부 컨퍼런스 센트럴 디비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부 컨퍼런스 퍼시픽 디비전 차례입니다. 캘거리 플레임스 1위입니다. 애리조나전 9대1 대승이 있었고 시카고전 이겼고 내시빌전에서는 슛아웃 배승점 1점 추가하면서 퍼시픽 1위 캘거리 플레임스고요. 에드먼턴 오일러스가 2위로 뒤따르고 있습니다. 베이거스전 그리고 오늘 댈러스전까지 지난주 두 경기 모두 승리를 했고요. 최근 11경기 9승 1패 1 OT의 페이스 좋습니다. 에드먼턴이 남은 일정에서 갑자기 한 3연패 이상 하지 않는 이상은 뭐 퍼시픽 2위가 좀 유력해진 상황이 됐어요. 3위는 LA 킹스입니다. 지난주에 두 경기 했는데 콜럼버스전, 애너하임전 두 경기 모두 스코어 2대1 한 골차 승리였습니다. 퍼시픽 3위 자리 지켜나가고 있는 LA 킹스고요. 4위는 베이거스 골든나이츠입니다. 승점 3점이 뒤져 있군요. 에드먼턴전 패배 후에 뉴저지에게도 정규패, 연패가 뼈아팠고 오늘 워싱턴전 연장 끝에 승리했습니다. 만약에 워싱턴전마저 놓쳤다면 절망적인 입장으로 좀 빠질 수도 있었는데 끝났죠. 그래서 네, 플레이오프 희망을 좀 이어가는 베이거스가 되고 있어요. 5위는 밴쿠버 캐넉스입니다. 댈러스전 승리했죠. 올 시즌 댈러스와의 3경기 모두 정규승 강한 면모 보여줬고요. 오타와전 슛아웃 패를 하는 바람에 6연승이 끝나면서 승점 1점을 좀 추가로 얻지 못한 부분은 매우 아쉽게 됐습니다. 최근 8경기 6승 2 OT 페이스 이어가고 있는 밴쿠버입니다. 애너임 덕스 6위입니다. 콜럼버스전 승리, LA전 패배, 지난주 1승 1패였고요. 7위 세너제이 샤크스입니다. 댈러스, 미네소타 상대로 승리를 얻지 못했고 콜럼버스를 잡았습니다. 11경기 만에 승리를 챙겼던 세너제이 샤크스입니다. 8위는 시애틀 크라켄인데요. 지난주에 뉴저지전 슛아웃 승리를 하더니 오타와전 정규승, 오늘 콜로라도를 잡고 창단 첫 3연승을 달리는 시애틀 크라켄입니다. 대단한 팀이에요. 이제와 지금 봐서 창단 첫 저는 3연승. 3연승이 없었구나라는 부분이 새삼 또 다가오더라고요. 팬분들에게 죄송합니다. 뭐 어쨌든 뭐 전체 1위 팀을 잡고 오늘 첫 3연승 시애틀 크라켄 기분 좋은 또 한 주가 됐어요. 자, 지금 LA, 베이거스, 밴쿠버가 조금 이제 1승이 절실한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예. 이 경쟁이 또 상당히 주목되는 퍼시픽 디비전인데 LA 킹스가 좀 콜럼버스, 애너하임 뭐 이런 좀 플레이오프 바깥에 있는 팀들하고 남은 경기가 많다 보니까 일정이 제일 좋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이미 드렸는데 막상 경기가 또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죠. 예. 플레이오프권 바깥에 있는 팀들한테 발목 잡힌 팀들이 최근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템파베이도 그렇고 지금 마찬가지고. 네. LA도 사실은 콜럼버스전도 그렇고 애나하임전도 그렇고 골텐더들이 조금만 삐끗했어도 이 게임들 다 질 수 있는 게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승이었습니다. 진짜. 지금 뭐 베이거스가 뉴저지한테 잡힌 것도 지금 상당히 뼈아픈 대목이 네, 마찬가지죠. 네. 예. 그래서 이 지금 사실 남은 4경기가 LA가 충분히 할 만한 대진들이긴 해요. 시카고, 애너하임, 시애틀, 밴쿠버니까. 네. 밴쿠버를 제외하면은 다들 그냥 해볼만 하죠. 다 이길 수도 있는 경기들인데, 또 마냥 또 그렇게 흘러가진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사실 이제 지난 2경기에서도 이제 그런 냄새가 솔솔 났었고, 예. 실제로 지금 후반기 들어서 생각보다 발목을 잡히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LA도 끝까지 방심을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LA가 지금 수비력이 굉장히 살아나게 되면서 좀 재미를 보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끈질긴 이런 이제 좀 플레이 같은 부분이 잘 나오는 점이 좀 그동안에 지난주에 좀 그 콜로라도전 대패를 어느 정도 좀 만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만들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콜로라도전을 제외를 하고 시카고, 콜럼버스, 애너하임 요 딱 3경기, 물론 미네소타도 이제 좀 전력 차이가 나니까 좀 어렵다라고 보고, 이렇게 이제 최근 5경기 중에
이 미네소타랑 콜로라도전을 제외한 3경기였었던 그러니까 잡을 수 있는 경기들 팀들 상대 네. 시카고, 콜럼버스, 애너하임 요거 이 세 팀을 상대로는 평균 슈팅 허용을 24개밖에 안 했고요. 굉장히 적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사실점밖에 안 했습니다. 3경기에서. 이런 느낌에서 전체적으로 수비력이 살아나는 부분, 슈팅 허용 같은 부분도 그렇고 골텐더들도 제 몫을 해주게 되면서 실점 관리 잘 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예전에 그 플레이오프 마지막 연도 나갔을 때 그때는 진짜 수비력 하나는 기가 막히지 않았습니까? LA가 결국 이제 이 득점이 안 되는 그 부분에서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때를 좀 연상케 하는 수비력이 나오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분위기 좋다. 어쨌든 지금 만났던 3팀 중에 2팀을 다음 주에 또 만납니다. 네. 시카고, 애너하임. 그래서 좀 마음 편하게 임할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승리를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마음은 편하게 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들고요. 게다가 또 홈 경기이죠. 시카고랑 애너하임전은 네. 그 부분도 이제 좀 좋은 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 여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LA도. 아주 그렇게 여유가 많지는 않아요. 조금만 삐끗하면은 이제 또 와일드카드 자리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위치까지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시즌 최후반부에 들어온 이 상황에서는 무조건 위에 있는 게 유리합니다. 그 부분에서도 지금 LA가 어쨌든 3위 자리를 이 남은 경기에서의 그 좀 할만한 대진도 그렇고 지킬 수 있는 포지션 자체는 베이거스보다는 유리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네. 무조건 지켜야 되거든요. 사실 지금 1라운드에는 어려워 보이긴 해요. 에드먼턴을 상대로 하면은. 근데 이제 그거를 걱정하기보다는 일단 눈앞에 플레이오프 진출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남은 경기, 지금 4경기 남은 여기에서 적어도 3승을 하는 목표로 지금 달려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승점 92점이면 와일드카드 레이스로 봐도 내슈비라고 댈러스 사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LA도 뭐 양쪽의 가능성이 다 열려는 있는데 일단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은 상당히 현재로서 높아 보이는데 절대 방심하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남은 4경기 또 어떻게 풀어갈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셔널 하키리그 NHL 팀별로 이제 뭐 4경기, 5경기 정도 남겨놓고 아까 열을 남겨놓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막 다음 회에는 어느 정도 최종 순위가 나와 있을 정규 시즌 정리의 느낌으로 좀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좀 어떤 결과, 어떤 또 플레이오프 대진표가 나와 있을지 계속해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셔널 하키리그 오늘 디비전 정리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다가올 한 주 어떤 경기들이 있을까요? 중요한 매치업들 상당히 많은데 오늘 그중에서 몇 경기 뽑아서 프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시각 기준으로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4월 24일 일요일 오전 8시 경기부터 보겠습니다. 토론토 메이플 리프스 대 플로리다 팬서스입니다. 애틀랜틱 디비전 1위 대 2위죠. 최근에 두 팀 모두 승률이 너무 좋아요. 예, 굉장히 좋은 팀이죠. 사실 뭐 1, 2위를 할 자격이 있는 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지난 경기에서 묘한 경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두 팀. 7대6. 7대6이기도 했고 토론토가 5대1로 이기고 있다가 역전패를 당하는 이런 또 어처구니 없다면 어처구니 없는 패배를 당한 이런 점. 물론 이제 그만큼 플로리다의 뒷심이 세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입증이 된 경기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경기입니다. 사실 이제 1위는 사실 어려워요. 토론토가 남은 경기에서. 왜냐하면 플로리다도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뭔가 분위기가 꺼질 느낌이 전혀 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1위는 사실상 어렵다고 봤을 때 그래도 2위 자리를 확고하게 지키고 2라운드에 또 이제 만날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기선을 잡는 부분이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플로리다 쪽 1, 2, 3위가 이제 뭐 나란히 뭐 서로 만나는 이런 뭐 일정들이 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면은 뭐 토론토가 어쨌든 뭐 이겨야 되고 플로리다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면은 뭐 이날 경기 있고 그 다음 날 또 템파베이라는 경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또 백투백 일정 잘 치러서 프레지던트 트로피 한번 노려봐야겠죠. 이제 프레지던트 트로피를 이제 그 확정짓는 마지막 관문은 저는 이 지금 토론토 다음날 있을 템파베이 이 두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바로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4월 25일 월요일 오전 8시에 플로리다가 또 홈에서 템파베이 라이트닝을 상대하게 됩니다. 뭐 이틀 연속으로 지금 토론토 템파베이를 만나는 플로리다인데 말씀 주신 대로 지금 프레지던트 트로피 경쟁하는 데 있어서 최대 고비, 그렇습니다. 최대 과제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상대 전적은 지금 템파베이하고는 3번 만나서 2승
1연장패를 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예, 뭐 세 경기 다 승점을 땄기 때문에 뭐 플로리다의 우위라고 보셔야겠죠. 이 매치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템파베이가 조금 더 센 느낌이었고 실제로 결과도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올해는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수비적인 부분이라든가 예전만 이 최근 몇 년만 못한 바실렙스키 같은 부분 전체적인 그런 경기력이 이어지고 있고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진짜 1라인부터 4라인까지 어디를 막아야 될지 모르는 그 경기력 같은 부분에서도 아무래도 올해는 이제 플로리다가 조금 더 센 그런 느낌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즌 최종전에도 이러한 이 경향이 이어질지 아니면 시즌 최종전에 템파베이가 한번 펀치를 먹이면서 나중에 보자 이런 느낌으로 이 경기가 그림 자체가 그려지게 될지 그 부분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확실히 이제 플로리다 두 팀은 항상 만날 때마다 굉장히 재미있는 경기 그리고 치열한 경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도 한번 지켜볼 만한 가치는 충분한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플로리다의 홈 2경기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4월 27일 수요일 오전 8시 경기입니다.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 대 뉴욕 레인저스입니다. 야, 마지막 주에 상당히 주목되는 경기가 다가왔는데 메트로폴리탄 1, 2위 최종 순위가 이 경기에서 결정이 될지도 몰라요. 올 시즌에 두 번 맞대결은 캐롤라이나가 6대3, 4대2 모두 승리를 거뒀는데요. 프레드리크 안데르슨 골리가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이것도 좀 변수고 그렇죠.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주목되는데요. 결국 이 상대 전적 두 경기를 다 이겼기 때문에 지금 캐롤라이나가 뉴욕 레인저스 위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인저스 입장에서는 여기를 무조건 잡아야 아무래도 캐롤라이나를 이제 역전을 하는 이런 그림을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런 점을 따져보셔도 요 경기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됩니다. 양 팀의 입장에서. 근데 지금 안데르센을 잃은 캐롤라이나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전력의 누수가 발생을 한 상황이고요. 이 서머리 때 말씀을 드렸던 그 캐롤라이나의 그 파워플레이 같은 부분에서의 그 경기가 잘 생각만큼 나오지 않는 이러한 점 같은 부분도 얼마나 보완이 될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만약에 캐롤라이나가 이 경기까지 제압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2라운드에서 이 두 팀이 만나게 되는 상황이 나오더라도 캐롤라이나가 굉장히 마음 편하게 경기를 임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 레인저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진적인 입장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2번 시드에 그냥 그대로 2번 시드로 고정이 돼서 3번 시드 피츠버그 만나는 것도 결코 나쁘지는 않거든요. 올 시즌 이제 레인저스가 피츠버그를 상대로도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도 근데 또 워싱턴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추후에 또 이제 이렇게 또 너무 계산적으로 가다가 이제 또 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인저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캐롤라이나 이 경기를 딱 잡고 그냥 이제 1위로 올라설 생각을 사실 하는 게 이제 맞죠. 네. 캐롤라이나 대 뉴욕 레인저스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보실 것 같네요. 다음 4월 29일 금요일 오전 11시고요. LA 킹스 대 밴쿠버 캐너스의 대결입니다. 이 경기를 치를 때까지 두 팀이 플레이오프 진출 경쟁에서 좀 어느 위치에 있을 것이냐가 상당히 또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뭐 현재로서는 LA가 많이 유리하긴 한데 두 팀 다 지금 퍼시픽 디비전 3위 가능성이 있고 뭐 와일드카드 레이스 계속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LA로서는 정기리그 최종전이 되겠고요. 밴쿠버는 다음날 에드먼턴전이 최종전이 한 경기 더 있군요. 진짜 밴쿠버는 너무 지금 상황이 어려워요. 사실 이제 오타와전을 무조건 잡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런 점 때문인데 다음 일정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미네소타도 있고 캘거리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순위 싸움도 걸려있는 LA도 있죠. 게다가 에드먼턴까지 있거든요. 사실상 진짜 남은 경기에서 한 4승 정도를 해야 이 뭔가 희망이 보이는 수준인데 그 4승을 해야 되는데 너무 상대들이 어려운 상대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다는 점도 사실은 이 경기가 펼쳐질 시점에는 이미 밴쿠버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되긴 한데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이 다음 주도 거의 이 일정이기 때문에 이 점을 보셔도 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진짜 어려운 상황을 그러니까 뚫어내려면 진짜 이런 가시밭길을 다 뚫어내야 된다라는 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밴쿠버가 그거를 해낼 수 있을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LA는 오히려 마음 편한 상황일 수도 있죠. 이 시점에는 좀 마음이 편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역으로 LA도 부진한데
뭔가 밴쿠버는 계속 뭔가 기적적으로 이기는 시나리오가 나와서 상황이 반대로 연출이 될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턱 밑까지 쫓아와서 진짜 끌어내리는 위치까지도 갈 수가 밴쿠버가 아직 계산상으로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네.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아니면 LA가 그냥 뭐 별 이변 없이 계속 뭐 3위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을지 요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즌 상대 전적은 밴쿠버가 2경기에서 1승 1 슛아웃패로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4월 30일 토요일 오전 9시 봅니다. 콜로라도 애벌랜치 대 미네소타 와일드입니다. 센트럴 디비전 최강자들의 대결. 두 팀 모두에게 있어서 이 경기는 정규리그 최종전입니다. 올 시즌 3번 맞대결에서 콜로라도가 2승 1 OT. 조금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3경기 중에 2경기가 연장이었어요. 예. 접전 양상을 펼쳤던 두 팀의 올 시즌 대결들이었습니다. 항상 콜로라도랑 미네소타가 만나면은 콜로라도가 뭔가 쉽게 이길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면서 접전 양상으로 가는 게임들이 지난 시즌부터 사실 그런 경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요 경기 시즌 최종전 다운 경기가 펼쳐질 것 같고 이거는 사실 미네소타랑 세인트루이스랑 이제 순위 경쟁에서도 당연히 구도에는 영향을 주는 그림이죠. 예, 왜냐하면 이 두 팀도 지금 승점 차이가 없습니다. 미네소타랑 세인트루이스가. 근데 결국 이제 경기 끝까지 가면은 두 팀 다 82경기를 치르니까 경기 숫자가 동일해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최종전에서 콜로라도한테 정규패를 당하는 그림이 되는데 세인트루이스랑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세인트루이스가 승리를 해서 승점이 동점이 됐다라고 하는 그림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정규승이 세인트루이스가 41승인데 미네소타가 34승이기 때문에 1위승 그림이 아예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진짜 상황이 애매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경기에 미네소타의 입장은 뭐 이미 콜로라도는 사실 서부 1위를 이미 확정을 지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프레지던트 트로피가 달려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콜로라도 입장에서 예. 이 경기가. 뭐 마음 편하긴 해요. 그래서 두 팀의 입장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미네소타가 좀 더 걸리는 게 클 것 같습니다. 진짜 2번 시드가 되느냐 3번 시드가 되느냐가 이 경기에서도 꽤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지금 세인트루이스의 경기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3번 시드로 세인트루이스를 맞이해서는 세인트루이스로 찾아가는 그림이 돼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미네소타도 이 콜로라도와의 이 경기도 진짜 무조건 잡아야 되는 그런 양상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 치열한 경기도 펼쳐졌었고 이제 미네소타의 이 좀 특이한 입장 뭐 콜로라도 물론 이제 플레이전트 트로피가 걸려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미 플레이오프를 확정 지은 팀들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충분히 재미있는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만날 때마다 흥미로운 대결을 펼쳤던 두 팀이니까 이번 경기도 궁금해집니다. 네, 하키 시그널 28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정규 시즌 마무리 많은 팬분들 많이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에 29회 때 정규리그 최종 결과를 갖고 다시 찾아뵐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숙 기자였고요. 김태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